빠시용의 세상 밥사기. 네, 비타 씨님께서 상큼하게 2부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1부는 그래서 정말 지금 할 수 있는 투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진짜 열심히 좀 하고 계신 활동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부는 아까 1부에서 얘기해드린 대로 책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진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좀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우토피아님. 네. 2838 세대 지금 집사도 될까요? 어떤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을까요? 일단 부동산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타겟을 한 거는 2838 세대인데 네. 사실상 이 내용은 부동산을 시작하는 모든 불인이들이라고 하죠. 네. 이분들이 읽어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담았거든요. 나 정말 부동산 하나도 몰라. 네. 그런 분들이 읽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화체로 구성하면서 좀 더 와닿기 쉽게 구성을 했으니까 네네. 사실은 남녀노소 연령 상관없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838이잖아요. 네. 25살이 읽어도 됩니까? 아, 네. 좀 조기 교육해도 됩니다. 모든 세대가 다 읽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끼리도 중간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이게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제 커지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포기를 하면서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보통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안 생기는데 올해 제일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벼락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해서 그냥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직장에 똑같이 월급을 받고 다니는데 누구는 지금 몇십억 자산인가가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전세나 월세 살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회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걸님. 사실 그렇다고 계속 가만히 있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계속 밀려나겠다라는 거에 또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지금이라 물론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군가는 이 제3자가 저희를 바라봤을 때 그래도 너희들은 좋은 시기 때에 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2017년도만 하더라도 주변들은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는 결정타였죠. 네. 이제는 정말 끝났다. 그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 7월에 그 물건을 계약을 했었는데 어떡하니 큰일 났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이렇게 진짜요? 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라고 부모님도 걱정을 하셨어요. 네. 근데 돌이켜 보면 그때가 가장 투자하기 좋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물론 지금 앞으로의 2, 3년 뒤, 5년 뒤를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응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하락장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집 떨어지면 어떡해. 네.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럼 2, 3년 뒤에는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 3년 뒤에 하락이 된지 지금 상승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2, 3년 뒤에는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라고 되묻고 싶거든요. 또 떨어지는 장에서는 떨어지는 걸로 또 못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내 위치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를 찾아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래서 지금 집값이 거품이니 빠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내놨고, 근데 이제 주택이 부족한 것들을 뒤늦게 생각하셨는지 좀 갑자기 127만 호 수도권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 내년부터 좀 빠르게 사전 청약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건가? 127만 호가 공급할 때까지 일단 내년 사전 청약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좀 굉장히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물론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다시 질문드립니다. 네. 신도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신도시? 예. 네.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곳이 이제 분당과 일산이잖아요. 네. 분당 일산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사실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15년. 진짜 안정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는 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이제 이 3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공급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 한들 단시간 내에 이게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시기 동안에 그걸 마냥 기다렸을 때 나한테 주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네. 예,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먼저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는 우선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우선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정말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다 개인적으로 하신다면 그건 기다리는 게 맞겠지만 내가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 내 기회를 다 놓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대응해 나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발씩 가만히 있지 말고 한 발씩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부터 해야 돼요? 집이 없는 분들. 예, 지금 28, 38 중에 집이 없는 분들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 앞서 3기 신도시와 같은 얘기가 좀 많이 드는데 제 주변에서 실제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3기 신도시 그냥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만 물어보시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가점이 어느 정도인지 네네. 요즘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혀 따져보지 않고 기다리면 어떻게든 될 수 있을 거야. 네. 네. 그래서 자기의 현재 점검을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기다릴 만하다 하시면 기다리시고 아니면 중걸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지금 가능한 선에서 내 눈높이를 너무 높게는 두지 말고 지금 가능한 것을 먼저 사서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 이 거주지를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는 한 방에 가는 것이 아닌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3기 신도시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내 자신에 대한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조건들 네. 따져보신 다음에 살 수 있는 것들은 좀 사자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28세, 만 28세 비타씨님 지금은 뭐 이미 투자를 20대부터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산을 일구셨는데 지금 28살 제 주변에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자산이. 네, 그쵸. 네, 맞습니다. 후배들은 보면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러면? 우선은 종잣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종잣돈. 네, 왜냐하면 제가 이른 나이에 시작을 했지만 저는 정말 없었거든요.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네. 1,000만 원은 뭐예요? 네.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네, 어떻게 빚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다시 그거를 수익으로 바꾸면서 내 종잣돈을 마련하기까지 또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투자까지 병행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 초년생인 분들 아니면 28세인 분들이 좀 자금이 없다라고 하시면 종잣돈을 먼저 열심히 모으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그래야 도약하거나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아니면 큰 수익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을 때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더 좋은 곳으로 투자를 다 재투자를 하거나 내 집을 마련할 때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듯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잣돈을 얼마나 모아야 될까요? 요즘 워낙에 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예전에 저 할 때만 하더라도 2016년, 네. 17년 이때만 하더라도 종잣돈 한 3,000만 원 모으면 그래 시작해볼 만하다. 네. 네,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최소 1억인 것 같아요. 1억. 네. 네. 근데 뭐 이게 조금 뭐 투자하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가 조금만 눈높이를 낮춘다면 네. 내가 서울이어야 돼. 뭐 나는 꼭 어디여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조금 몸테크든 좀 고생을 하면서 내가 좀 한 단계 올라서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투자금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종잣돈이 줄어들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본인의 기준을 먼저 세우고 종잣돈은 이 정도 마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거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네, 몇 천만 원은 모아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일단은 뭐 10원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네. 뭐든지 재테크의 기본이 되겠죠. 근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빨리 모으고 싶잖아요. 단기간에. 그게 늘 딜레마일 텐데.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단기간에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리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막 그렇게 또 조급하니까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막 만약 통장 빼가지고 지금 뭐 테슬라가 올해 5배가 올랐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후배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전 주식을 하더라도 사실 네. 가치를 좀 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무슨 네. 투자를 하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투자 대상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가치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남이 추천하는 것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든지
내가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제가 데이터 분석하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내가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 내가 결정하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엇이든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건, 네. 사업이건, 네, 무엇이든지요. 네네. 아무튼 내가 가진 자산을 일단은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네. 재테크를 하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마인드 다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들 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다스리는, 예, 그런 마음가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데 있어서 아마 2838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이 책이 굉장히 좀 주요할 것 같고요. 이런 마인드적인 얘기들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투자까지 가는 방향들이 정말 순서대로 되게 재밌게 잘 엮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조금 더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담이긴 한데 등장인물이 2명이 나와요. 엄성실과 나미래가 나오는데 네. 혹시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캐릭터입니까? 혹시 이게? 저희 주변의 인물을 네. 네, 이제 반영을 했죠. 실제 존재하는 인물입니까, 혹시 이거? 네, 조금 바뀌긴 했지만 네. 네, 흔히 존재하는 저희 친구들, 네. 네, 저희 지인들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 나눈 이 부분들이 챕터 1에 나와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불인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챕터 2에서는 이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도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기 이런 부분들인 거죠.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입지나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 부분만 좀 추가 질문을 해볼게요. 일단은 첫 집은 아까 비타씨님 말씀대로 혹은 이제 비토피아나님 말씀대로 서울을 가고 싶은데 서울 수습을 못했어요. 그럼 서울까지 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급지 갈아타기니까요. 저는 그 신도시에 분양권 중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다산 신도시. 네, 예. 다산 신도시에. 제 분양권도 있었습니다. 아, 네, 역시. 그 분양권이 예. 지어져 올라가는 걸 전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차렸고 중개보조원 일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해나가면서 지어지는 걸 보고 또 입주가 시작됐을 때는 저는 입주를 하면서 이제 살기 시작했고 지금은 네. 2년 정도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산 신도시에 거주를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조금 불안한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내가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해야겠다. 여기에만 머무를 수 없어. 네네.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일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제가 송파에 네. 그 아까 중걸리 매도하셨다는 네. 그 구역에 네. 투자를 했습니다. 혹시 그거 사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넘기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18년도 여름쯤에 입주를 했으니까요. 한 1년 후니까 19년도 정도에 1년 텀을 두고 입주권을 네,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네네. 1입주권을 매수를 해가지고 1주택 1입주권. 네, 예. 이게 같이 비과세를 만들 수가 있는 예. 그 특례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1주택 1입주권을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지금 그곳이 이주 거의 막바지잖아요. 네, 이주가 되고 철거가 되고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다 지어진 다음에는 네. 제가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실입주 목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몸테크를 하는 거죠. 갈아타는 거, 또 갈아타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목표는 나중에 이제 서울 중심부. 강남입니다. 아니, 뭐 송파구도 강남이죠. 강남 3구인데. 네. 아무튼 계속 이렇게 갈아타기 전략으로. 네. 예, 재밌네요. 그러니까 1주택, 1입주권 지금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소득세법에 보시면 그 비과세 특례 조항이 있어요. 156조 네. 2 사망 사항 5항이 이제 1주택과 1입주권. 법조항도 다요. 네. 이걸 알아야지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항들을 활용해서 제가 1주택과 1입주권 투자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실거주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네. 나중에 갈아타는 네. 두 개가 다 비과세가 돼요. 네, 결국은 맞추면.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 다음 집을 미리 네, 당장에서 안 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신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치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근데 네, 제일 비싸죠. 입주권은 지어지기 전이니까 가치가 반영되기 전에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급지로 갈아타기, 네. 자산을 빠르게 불려보자를 몸소 실천해 주시고 계시고, 네. 이런 상품,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과정들을 책에서 굉장히 재밌고 쉽게, 재밌게 부르셨어요. 맞아요. 법조항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네. 쉽게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체크해 왔는데, 네. 그런 부분들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거 재밌는 표 하나를 봤는데, 지금 이제 아까 1기 신도시 말씀하셨고, 여기 책에 보면 2기 신도시도 나와 있는데, LH가 발표한 신도시에 관련 정보 봤더니 이게 개발을 시작한 연도랑 실제적으로 분양한 연도랑 입주 연도가 네. 너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네. 심한 데는 10년이 넘어가는 지역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기다리는데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3연기 신도시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이 있는데 내년부터 3만 세대, 후년에 3만 세대 사전 청약을 하는데 이게 사전 청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똑같이 이건 또 언제 또 본분양을 할지도 모르겠고 네. 개발할 수 있지도 못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확실한 것부터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은 마련하자. 이 부분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야, 이 통계는 어느 분이 정리하신 거예요?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네. 통계 수치가 있으니까 이게 뭐 빼박이잖아요. 빼박. 네, 맞습니다. 네. 지금 2004년도에 시작하기로 해놓고 화성 동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굉장히 이 투 같은 경우는 밀렸던 것들 나오고요. 그리고 좀 기억이 나는 게 여기 보면 고향 원흥지구도 그랬던 것 같고요. 예, 원흥지구도 야 이건 780만 원인가 810만 원인가 분양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미분양이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빠진다 하더라도 안 사는 사람들은 또 안 사는 케이스가 있고 그때 샀던 분들은 지금 거의 뭐 3배 정도 가까이 올랐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좋았었고요. 이건 상품적인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파트에 대한 것들. 요거 좀 설명해 주실 분 있어요?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해서. 왜냐하면 최근에 네. 아파트가 없잖아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거 투자도 되냐고 막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라고 해서 사실은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요즘에 또 그런 식으로 분양도 했었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도 가져서 네.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 상품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담아봤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 네.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중에서 아파트와 같은 구조를 가진 것들을 아파트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그런 오피스텔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평수가 작은 친구들은 수익형 부동산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 평수가 크고 구조가 아파트와 비슷한 것들을 아파텔. 그렇다면 수요가 굉장히 강한 곳에서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접근하실 수 없는 분들이 눈 돌려서 아파텔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파텔이라는 것은 접근할 때 이 지역의 입지가 어느 정도고 수요가 어느 정도로 강한지를 보면 아파텔이라도 접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텔도 일단 장점이 있고 네. 사야 될 아파텔이 있고 네. 하지만 아파트랑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단점도 있다. 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규모상 아파트와 같은 그런 대단지를 구성하기 힘들다는 점도 있겠고요. 네네. 또한 입지가 네. 상업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거 환경 네. 중에서도 학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아파트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 높다. 이런 점들이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들도 공부를 하면은 여기 보면은 장점과 단점을 표로 정리를 되게 잘해주셨고 구체적인 아파텔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많이 오른 아파텔도 나오고 네. 안 오른 아파텔도 나오고 이거만 보셔도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목적으로 구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비슷한 취지이기도 한데 최근에 아파트가 워낙 없다 보니까 다세대 빌라도 지금 똑같은 구조거든요. 네. 다세대 빌라는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죠. 어떻게요? 네. 뭐 네. 입지가 뛰어난 곳, 수요가 받쳐주는 곳들은 빌라도 오르긴 오르는데 이제 네. 아시다시피 네. 그 오름폭이 사실은 크진 않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구체적인 사례 나왔던 게 송파구의 빌라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송파구. 네. 송파구 빌라는 사도 됩니까? 네. 네. 그것도 입지의 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빌라도 송파구에 위치한 것과 이 경기도 외곽지에 위치한 것은 또 다른 부동산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빌라를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입지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경매 또 하시나요? 했었죠.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책에 챕터 4에 보면은 이제 각각에서 이제 비타씨님
그다음에 뭐 부토리아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중걸님께서 남은 이야기를 위해서 좀 던져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책에 읽어보면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들 드리고 마무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PD님도 비타님 씨님과 동갑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아직도 본인이 부동산을 산다는 것들에 대해서 안 와닿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 사는 것들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안 그래도 아까 앞서 만나 뵀는데 책 절반 정도 읽었는데 술술 잘 읽히신다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아침에 하나씩 던져주긴 했었거든요. 조금 와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벌써 와닿기 시작하셨습니까? 저희 책으로. 네. 일단 시작은 책으로. 네. 그 책 중에서도 책이 수천 권 있겠지만 2838 세대 지금 집사도 될까요? 딱 저 친구 나이거든요. 네. 28. 안 그래도 이 세대 안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저랑 동갑인지는 몰랐네요. 네. 이 책은 뭐 어쨌든 담아 있는 부분이 내 집 마련을 하기까지의 결심,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과정, 그리고 갈아타기 하는 그 모든 과정이니까 우선 책으로 부동산 공부는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기 전문가가 계시지만 기사 읽기를 좀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읽기. 빠숑님 아침마다 해주시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바쁜 사람들한테. 그래서 기사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워낙 어려운 단어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많이 노출되면 어느 순간 들리고 그쵸. 어느 순간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사에 대한 부분을 생활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현장파니까 현장을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사실은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주워 듣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 듣다 보면 또 귀가 열려요. 내가 들었던 건데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당장은 투자가 하기 힘들더라도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는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그곳, 그 주변으로 넓혀가면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또는 뭐 다른 투자 물건, 투자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야별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시면 차곡차곡 쌓이니까요. 어느 순간은 이렇게 포텐 터치 팍 터지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냥 포텐 탁 터지기 전에 그냥 묻지마로 지르면 안 될까요? 뭐? 예, 묻지마. 영끌 투자 한다는데 그냥 그냥 샀어요. 그냥 아파트를 그냥.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사시면 안 되죠. 큰일 나시죠. 네,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선은 본인이 뭐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곳, 아이를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곳, 내 생활 반경하고 멀지 않는 곳들을 원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곳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내 가용 자금을 연끌을 하시는 상황이 많은데 무리한 연끌은 정말 무리하게 어떤 사건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들을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묻지만은 좀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싱글이시잖아요. 두 분은 이제 결혼하셨고 아이들도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무튼 가정이 있으신 분에 비해서 싱글이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몸테크가 가능하다는 거. 몸테크가 가능하다. 네, 그리고 자유롭다는 자유롭다. 거. 하지만 외로운 것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의논하고 또 연끌을 하거나 가용자금을 만들 때 대출 이자를 낼 때 그 같이 부담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외롭지만 하지만 그만큼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내 집을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 고생하면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의사결정 못하는 것 중에 나는 아직 가족도 없는데 집이 있을 필요가 있어? 그냥 살면 되지. 이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거주가 어쨌든 안정적으로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일이 두렵지가 않아요. 네.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사실은
가감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서 저는 싱글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의 안정성,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그 부분은 클리어하게 확보가 되어야지 내 다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토피아님은 결혼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고 애가 있는 집이 조금 더 유리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혹시 애가 있는 집이 유리한 건 청약이죠. 청약. 물론 저는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자녀 특공을 노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애가 몇 명이 있으세요? 지금 애가 이미 둘 있고 뱃속에 셋째도. 진짜요? 네. 와, 진정한 부자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가지 자녀 가족. 야. 네. 그리고 특공을 한 번도 안 쓰셨으니까 나중에 네. 뭐 싹 정리되면은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조금 늦어도 돼요라는 이제 그런 에세이를 쓰셨단 말이죠. 네. 근데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요. 네. 조금이라는 게 얼마큼 늦으면 되나요? 그냥 지금 당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내가 큰 돈 아니어도 네. 100만 원이라도 벌면 어쨌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도 찾아서 하자라는 게 사실 제 생각이에요. 저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다자녀 특공 노리기 전에 사실 신혼 특공도 가능했었지만 제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적이 있어요. 네. 네. 계속 간해보는 거죠.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보내버렸더니 나중에 집을 샀던 적이 있으면 네. 특공을 못 받게 하거나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규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제가 처음 느꼈던 거는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나오는 줍줍이란 줍줍은 다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네. 희한하게도 처음 간 현장에서 사실 당첨이 돼서. 와. 어느 단지였어요? 청량리 한영수자인. 네. 좋은 단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게 되고 나니까 또 이제 그럼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추가로 맵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을 세워서 투자를 좀 더 이어나가는 그런 투자를 했었고 또 추가적인 규제로 인해서 막히니까 네. 그럼 내가 다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때는 그럼 나는 앞으로 투자는 어려우니 고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겠다 해서 지금은 또 사업체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무엇이라도 내 지금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 전업 투자자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퇴사를 하고 전업 투자를 이제 부동산 쪽에 좀 자신감이 붙어서 전업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고정적인 현금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것들을 생활비라도 가족이 있으면 또 생활비라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실 텐데 네. 그 부분들은 어떻게 그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퇴사하기 전에 네. 월세 뭐 이런 것들 세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처럼 하기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는 일단 그만뒀거든요. 일단 그만두셨어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자신감이 있어서 그만두고 나서 주식으로? 네. 야, 주식 투자하시는구나. 네. 그만두고 났는데 네. 이게 또 회사 다닐 때랑 다르더라고요. 네. 벌면서 동시에 생활비가 빠져나가니까 네.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때 준비를 했던 게 뭐 상가도 매입을 하면서 고정소득을 만들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을 확보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적당히 버는 거에서 조금씩 써도 가능은 한 거죠. 네. 그래서 상가를 이용해서 월 소득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쓰고 전업 투자를 하다가 네네.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이 필요하겠다. 시세 차익이나 내 집 마련은 충분히 준비를 했으니 앞으로는 좀 더 안정적으로 내 소득을 늘려서 내 가정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는 사업 소득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어떤 사업인지 여쭤봐도 돼요? 스터디 카페를 스터디 카페 네. 요즘 엄청 인기 많잖아요. 네. 다른 상관 안 되는데 그건 잘 되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부분이 이것도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 오픈하기 전이라서 제가 무조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 많은 분들이 그냥 남이 보기에 좋은 곳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남들과 그냥 경쟁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최대한 경쟁을 피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큰 욕심 바라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지점을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오픈할 것 같아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지금 되게 단단하게 차근차근 밟아 오신 것 같아서
좋은 회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전 회사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뭐 회사가 네, 저도 마찬가지로 좋진 않습니다만 네. 현대자동차가 나쁜 회사예요? 넘버 2인데 대한민국. 네. 삼성전자 아니면 회사도 아닙니까? 좋은 회사였습니다만 네. 회사원은 어디 있어도 사실 힘든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똑같죠, 맞습니다. 네. 저도 계기가 있어서 나오게 되었던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는 것들 보기 좋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도 데이터 분석이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사업도 사업이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아마 좀 많은 분들한테 흔들리지 않은 뭐가 좀 메시지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업도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 되시면 나중에 그거 갖고도 좀 한번 방송 나와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스타트 카페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준걸님은 이제 완벽히 준비된 시기는 오지 않는다라는 좀 화두를 던져주셨거든요. 네. 예, 그럼 완벽하게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시작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완벽하게 준비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당시에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그거였어요. 뭐 나는 아기가 네. 조금 크면 네. 진행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조금 회사 생활이 좀 안정화되면 하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같이 이제 배우자가 허락을 해주면 뭐 그때 좀 있다가 하겠다. 뭐 애가 초등학교만 가면 좋겠다. 뭐 중학교만 가면 하겠다. 이렇게 그게 마무리 됐을 때쯤에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과연 그런 시기가 올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내 아기가 중학생이 됐을 때는 부모 손을 전혀 받지 않을까? 뭐 대학생이 됐을 때는 그때는 내가 체력이 괜찮을까?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시작했을 때만 당시에도 사실 여건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뭐 아기가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사내에서 이제 부서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적응해야 될 시간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저도 1, 2년 좀 뒤에 해볼까? 뭐 몇 년 뒤에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는 또 이 기회를 다시 돌아왔을 때 후회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시기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후회하진 않으세요? 예,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또 제 다른 분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시작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예, 누가 싫어해요 그 말을? 지금 먼저 저처럼 투자를 먼저 시작하지 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실 수 있죠. 넌 좋은 시기에 참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런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먼저 지금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었지만 그때 시작했던 게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회사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네네. 제 주변에서 좀 가까운 지인들은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퇴사를 하려고 이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던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직장생활 하신 분들도 다 많이 계시겠지만 회사에서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주는 만족감도 있고 네. 성취감도 꽤 큽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희 팀은 팀워크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저희 또 사회에서 만난 그분들의 제 인생의 멘토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성취감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잘하고 싶고 다른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재테크를 시작했던 거지. 네네. 예, 뭐 이걸로 해서 나는 어느 정도 자산이 이러면 난 금방 때려칠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여러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년까지 갑니까? 예, 목표는 정년입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사장님이 듣고 계시다면 네, 임원 무조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예,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 회사의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많이 줄이고 같이 투자를 한다. 되게 멋있는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이런 멘트도 있어요. 투자에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네. 이 동반자는 아내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입니까? 아내도 뭐 물론 가장 큰 동반자는 아내고요. 네. 제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내의 동의가 없었다면 절대 진행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육아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애기는 너무 이쁜데 너무 힘들어요. 회사 일이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육아가 힘든데 그것을 월화수목금토일을 내내 아내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근데 아내를 설득을 못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내를 설득을 못 하셨던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 가까운 사람부터 설득을 할 줄 알아야 네. 다른 사람들도 설득을 할 수 있고 내 자신도 설득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지금 뭐 가정생활도 굉장히 충실히 하시는 것 같고 회사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투자도 잘하시는 것 같고요. 워너비네요, 워너비. 많은 분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 얼굴도 잘생기셨고. 네, 예, 비타씨님. 네. 네. 여기 보면은 내 집 마련은 인생의 안전벨트와 같다. 뭐 네. 이런 멘트를 주셨어요. 내 집 마련, 네. 너무 그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안전벨트입니까, 이게? 안전벨트를 맸다고 해서 100% 내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하지만 의식주 중에 하나인 집을 갖게 된다면, 싱글이든 가정에 있는 사람이든, 안전벨트와 같이 내 그 위험성에서 좀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00%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커버, 그 방어는 할 수 있다. 네. 이 방어가 바로 거주의 방어거든요. 그리고 거주의 방어를 하면 내 재산을 방어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저희 싱글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싱글도 집이 있으면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을 도모할 때의 그 두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요 말씀도 잘하시는 것 같고 의사소통을 하고 또 설득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책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기감도 많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집이 있으면 결혼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분들 보니까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집이 있다는 여자분들이 한 번 더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을 도모할 때 과감하게. 네. 그것도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좋은 데 있으면 두 번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싱글 분들도 혹시 다른 문제가 있다고 없다고 하시면은 그런 걸로 또 좀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하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팁도 좀 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그리고 부모님도 잔소리를 덜 하세요. 맞습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다 똑같죠. 뭐 그러니까 경제 생활을 제대로 못할까봐 부모님들을 걱정하시는 것들이고 돈 잘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평생 특히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저 딸은 결혼 아주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여자분들이 더 고생을 더 많이 하긴 해요. 결혼하게 되면은. 저희 아버지랑 같은 마인드세요. 네. 굳이 뭐 거기 시대에 가서 고생하는 일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마음껏 살아라. 그냥 저는 연애도 자유롭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일찍 결혼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충분히 여러분 세 분의 매력은 충분히 많이 발산해 주셨던 것 같고요. 이런 매력 통해서 저는 또 많이 배웠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을 아마 들으신 분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좀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꾸로 해볼까요? 네, 중걸님. 네. 네. 예, 뭐 사실 마무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좀 주제 넘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 측근도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하겠지만 이번 생은 틀렸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같이 준비해보자라고 주변인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시작했을 때 당시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해서 계속 밀려나는 것보다는 결국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 시기를 후회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으니 최대한 열심히 같이 함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시작점이 저희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토피아님. 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집이라는 거는 의식주, 옷, 음식, 집 이게 생활의 필수 요소잖아요. 집을 포기할 수가 없는 대상인데 자꾸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필수 요소를 절대 내려놓지 마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쟁취해야 하니까 지금부터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38 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올 연말 선물로 꼭 주변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비타씨님. 네. 저는 이제
싱글이다 보니까 싱글 분들께 네, 꼭 내 집 마련을 하실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우실 거예요. 두려우실 건데 저희 책 그리고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동산도 함께 녹여낼 테니까요. 많은 관심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멘트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크리스마스 선물은 2838, 연말 선물도 2838, 네. 새해 선물도 2838. 네. 화이팅! 너무 그냥.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빠쇼님도 화이팅! 네,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빠쇼님만 화이팅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고 유쾌한 시간이었었고요. 책은 훨씬 더 좋습니다. 진짜 제가 간만에 읽어본 책 중에서 이렇게 가독성이 좋은 책은 지금 오랜만에 봤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 세 분한테 다 읽혀보게 했거든요. 다 재밌었다고. 쉽게. 왜냐면 세 분 다 저는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이 부동산을 잘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일부러 부동산을 모르는 친구들을 뽑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직원 뽑는다 그러면 엉뚱한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엉뚱한 기대를 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수하게 좀 뭐 이런 편집이라든지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일부러 잘 모르시는 분을 뽑아서 지금 일부러 또 테스트를 해보는 것들도 있고. 근데 되게 재밌게 읽더라고요. 예, PD님도 아까 보셨겠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책은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예. 정말 2838 세대 분들은 한 번은 꼭 그러니까 실제 집이 있는 분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얘기도 나오고 뭐 재건축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지도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상식을 넓히는데 이만한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추천드리고요. 추천사를 보시면 여기 제 이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책이니까 믿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